안녕하세요. 배소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희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 산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급성 과로,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근로시간이 30% 이상 증가되면서 발생되는 단기 과로, 발병 전 12주 이내에 만성적인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만성 과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드렸던 만성적으로 발생한 업무 가중 요인 때문에 생기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는 지금 일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은 넘어야 이 과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꼭 일주일에 6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뇌심혈관계 질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뇌나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이 뇌심혈관계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같은 기초질환이 서서히 악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경과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악화가 되었다고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업무 가중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구분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실 재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단은 이러한 점을 좀 반영을 해서 업무와 질병 간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추론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초 질병, 그리고 뭐 가족력,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이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자연 경과적인 속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딱 적용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질병을 판단을 할 때에는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이런 기초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뇌심혈관 질환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중한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중한 업무,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발병 전 12주거든요.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60시간이 안 넘어도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꼭 60시간은 넘지 않더라도 일주간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그리고 업무상 가중 요인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가중 요인은 뭐가 있나요?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그리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하면은 업무 스케줄이 빈번하게 변경이 되고 이러한 변경된 스케줄이 사전 고지가 2주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고객의 요구나 이제 물량 변화에 의해서 근무 스케줄이 뭐 전날 아니면 그 당일날 갑자기 뭐 결정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가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서 날씨 변동에 따라서 업무 스케줄이 결정이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통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는 업무가 이제 있는 경우들,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휴일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나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야간 근로나 교대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라는 걸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단은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쉬는 날을 휴일이라고 보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랭한 작업 환경이라고 하면은 겨울철에 옥외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에 수시로 출입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육류 가공업 등을 하면서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환경뿐만 아니고도 이제 주물 작업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온과 상온을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노출되는 그런 작업 환경도 유해한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음이 80dB 이상인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도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취급하는 이제 작업 도구나 제품이 이제 누적된 중량이 250kg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생리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장이 잦은 경우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산학근처럼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설정을 해놔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무나 인명이나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업무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들이 정신적인 긴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책임을 지거나 회사의 사건이나 사고를 책임을 지면서 처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제 책임자로서 뭔가 과도하게 업무를 집중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상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발병된 12주잖아요. 그런데 근무 기간이 애초에 12주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업무 기간이 이제 12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 시간과 업무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일용 근로자처럼 사업장이나 이제 근로계약의 사업주가 이제 빈번하게 달라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해당 근로자분이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모든 근로 시간을 종합을 해가지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재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52시간이 꼭 넘어야만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이 있을 때 이제 뇌심혈관계 질병이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2018년부터는 뇌출혈, 뇌경색 등 이런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도 이런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산재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이 완화가 되고 다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해서 이런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판례까지 나온 게 있는데 일주일에 47시간 근무를 했고 이제 중간관리자로 일하신 분이 이제 뇌출혈이 오고 뭐 편마비도 오고 이런 사례였는데 이거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개인의 생활습관, 기초질병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거다라고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뭐 이런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